코로나 시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언택트 문화가 이제는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도 19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개별 장세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사를 좀 뽑아봤는데요. 비대면 시대의 간편결제 시장에 주목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역시나 리서처TV도 온라인 결제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주와 맞춰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결제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여러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셨나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총 14조 3천억 원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8월 30일까지 모두 소진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한부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카드사들이 굉장하게 마케팅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카드의 개수가요. 3.8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지갑에 있는 카드들 중에 항상 쓰시는 것만 쓸 거예요. 그리고 뭐 카드를 내가 1년만 쓰고 또 바꾸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들 오래 쓰시잖아요. 이번 것을 기회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이 고객 경쟁을 유치하려고 지금 전쟁을 벌인다라는 거죠. 잠재적으로 볼 때 카드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에 상장된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드사들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14조 원의 재난지원금 중 카드를 통해 약 10조 원 가량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 신용카드 수수율이 뭐 0.8%라고 본다면 한 800억 정도가 수수료 수익이 생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나 괜찮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드사들은 많게는 800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이는 곧 이 카드사들에게요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수혜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무차별적으로 수혜가 일어나진 않아요. 바로 정부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런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롯데백화점, 신세계나 이런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마트, 뭐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 유흥주점까지 뭐 카지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카드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한다라고 본다면 온라인 결제에선 피지 그리고 오프라인에선 벤사에게는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넓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결제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번 3월 뭐 2월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에도 마스크를 안 쓰면 탑승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다 나가지 않았잖아요. 방콕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전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 추이는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보면요.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결제를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서 결국 시장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런 결제 관련 시장에서는 전혀 타격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드 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35,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한 뭐 반토막 정도까지 안 났지만 하락을 하고 지금 많이 메꾼 상황이에요. 그래서 29,000원에서 추가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가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14조로 풀었고 또한 추가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는 카드 사용에게는 단기적으로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카드 업계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바로 이 여기 4개까지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메이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비중의 차이가 커요. 지금 보시면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KB카드가 뭐 1등을 빼고 신한카드를 빼고는요. 2, 3, 4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에서도 2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사용 금액 같은 경우도 2등이나 비슷한 3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수수료 수익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잡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말은 곧 단기적으로 이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부터가 오늘 이야기할 가장 큰 주제인데요. 바로 아까도 처음에서 설명드렸지만 결제 시장 관련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신용카드도 결국 이 결제 시장을 거쳐야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 산업에서 업황이 커지는 부분은 바로 이 결제 시장이라는 부분을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먼저 온라인에서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피지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알아야 될 게 바로 벤입니다. 이 벤은 뭐냐면요,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민카드나 뭐 신한카드나 삼성카드를 다 쓰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요, 이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단말기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단말기를 따로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이마트나 이런 데 장을 볼 때 그냥 카드 내면 하나로 다 결제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벤이 없더라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창구에 각종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이 벤을 다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소비자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이 벤사가 통합을 해서 제공하는 게 바로 이 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피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은 담보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 피지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결제나 그런 매입이나 이런 관련해서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신용카드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요, 돈을 떼먹을 걱정 없이 피지사가 중간에서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결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사는 이 수수료의 일부를 쉐어를 해서 피지사에게 나눠주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피지사가 떠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 쉐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라인 벤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탭 오더와 어플 오더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부분이 온라인 벤이라는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배달의 민족 어플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배민 오더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결제는 어플에서 결제를 하고 물건은 내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찾아가는 게 바로 어플 오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료가 차감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면 가격을 더 추가 할인해 주거나 뭐 콜라를 더 주거나 치킨을 시켰을 때 그런 부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사이렌 오더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역시나 스타벅스에 가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매장에 가서 줄을 쓴 다음에 내 차례가 오면 뭐 아메리카노요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주문을 받고 내 카드를 주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고 이런 식으로 주문 플로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배민 오더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플로 내가 스타벅스에서 어떤 것을 주문할지 주문을 하고 어플로 결제를 하고 그 매장에서 내가 커피만 받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제가 없잖아요. 최근에 뭐 렘데시비르가 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사망률을 낮추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약을 먹었을 때 중증 환자의 경우 회복기간이 조금 단축된 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은 여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대면 관련 결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이 새롭게 열리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 벤입니다. 역시나 온라인 벤도 똑같아요. 오프라인 벤도 여러 카드를 묶어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해주듯이 온라인 벤도 역시나 온라인상에서 여러 카드를 한 번에 묶어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플랫폼을 구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요, 투자 기회가 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오프라인 벤 관련 종목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뭐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엄청나게 주문량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사람들이 이제는 백화점을 가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더 익숙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관련 시장, 피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투자 기회를 꼭 잡아봐야 할 텐데요. 여기 바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이제 벤사 같은 경우는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가장 유명하고 한국정보통신 뭐 키스, 스마트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리서처 TV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피지 시장 같은 경우는요,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페이먼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프라인 이런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이런 종목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예 이런 트렌드가 바뀔 것이라고 본다면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이니시스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 피지사, 그러니까 결제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사에도 매우 잘 나와 있는데요. 기사를 간단하게 같이 보면 국내 13개 벤사의 2019년도 영업수익은 2조 4,480억 원으로요 4.4%가 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오프라인 벤 같은 경우는 오히려 7.6% 역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 피지 사업 같은 경우가 대폭 늘어나면서요, 전체적으로 영업수익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 신용카드는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회사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계속해서 인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지만 신용카드 수수료가요 0.8%예요. 그럼 이 중에 0.2%에서 0.3%를 앞서 말씀드린 벤사의 수익을 쉐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프라인 벤사에는 절대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런 주요 손익 현황
현황에도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O2, 테이블 오더나 어플오더 시장이 열리면서 대폭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뀔 조짐이 보이면서 대폭 성장하면서 피지사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제 시장 관련 종목에서 대표적인 이 두 종목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가장 정석적인 움직임이에요. 지금 지수가 뭐 1900까지 있다가 빠졌다가 지금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보통 지금 차트들이요, 웬만한 종목들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전혀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쭉 상승을 이어간다는 거죠. 50주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알겠지만 신고가 종목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계속 매수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정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승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서 이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오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벤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벤 시장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열린 지 별로 안 돼서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요. 그 부분에서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면서 영업이익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종목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이 약 50% 정도가 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쿠팡에서 배송 물량이 대폭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들 밖에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로 통해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끝내는 식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스 정보통신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볼 때 나이스 정보통신도 추가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 사태를 뚫고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법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은 대표적인 이 두 개의 온라인 쇼핑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쿠팡의 월 결제 금액 추이가요,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성장률이 무려 70%에 달했다라고 해요.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 코로나는 결국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서 실패했고, 결국 올해 안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확률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쿠팡이요, 70%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30%에서 40%까지, 이 정도 절반 수준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뭐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스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이가 커지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음식 서비스 거래액도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시장 성장률이요, 지금 100%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정말 이게 단기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 80% 정도 선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뭐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많이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쿠팡과 음식 서비스의 성장세를 볼 때요, 이런 온라인 결제 시장은 단순하게 반짝 상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적어도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아예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백화점을 가기보다는 이제는 온라인에 가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백화점, 뭐 대형마트, 숙박, 음식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업황들은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사의 가장 중요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성장률을 본다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놀라워요. 온라인 쇼핑 연도별 거래액 추이가 지금 약 130조 정도까지 도달했고요, 23.3%씩 매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보면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요 50%씩 성장을 합니다. 그 거래 금액이 지금 90조에 못 미치는 80조 원 정도로 본다면요, 지금 비중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피지사들이 업황이 커지는 시장의 기회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피지사가 어떻게 기회를 잡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가고 있는지는 이 지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 같은 경우가 23.3%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는 50%씩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에 맞춰서 피지사도요, 온라인 쇼핑이 성장한 것과 비슷하게 매년 18.9%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피지3사의 매출 추이 추정을 보시면 역시나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서 보셨죠? KJ 이니시스가 지금 여기서 업계 1등인데 아까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한 상황이었고, NH 한국사이버결제는 52주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차이는 뭐냐면 온라인 벤 시장, 그러니까 오토, 테이블 오더와 어플오더 같은 시장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NH 한국사이버결제가 신시장 안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면서 기회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PC 시장에 주목한다라고 본다면 NH는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 중에 아는 브랜드가 몇 개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지금 NH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애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KJ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바로 쿠팡과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모토가 일상생활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본다면 나는 NH한국사업에겠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나는 맨날 넷플릭스를 본다. 만약에 나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넷플릭스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재미도 없다 보니까 한번 넷플릭스를 봤는데 재밌어서 내가 결제를 하면서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이 관련된 KG 이니시스 주식을 사서 내가 수익을 올린다면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재밌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많이 시킨다, 이제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어디서 외식하거나 술 먹기도 굉장히 무섭다. 최근에도 이태원 클럽바의 집단 감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집에서 많이 시켜 먹는다라고 한다면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 있는 나이스 정보통신에 투자를 한다면요, 우리가 의외로 쏠쏠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글로벌 피지사, 국내 피지사의 이제 펄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피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단순하게 펄로만 비교해서 저평가라고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글로벌사들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이 글로벌사들의 OP 마진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글로벌사 AD 같은 경우는요, 마진율이 54.3%고요 페이팔은 14.8%고요 FIS는 28%고요 이제 GMO 같은 경우도 26%입니다. 다 두 자릿수예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피즈가요, 굉장히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한 자리 숫자입니다. 7%, 6.7%, 10.5%.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피지사가 한마디로 돈이 되다 보니까요, 어깨가 난립을 하고 있어요. 뭐 벤이나 피지사 같은 경우도 뭐 80개가 이렇게 업체가 계속 생기면서요, 수수료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모기업발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KFC나 이런 대기업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이스 정보통신은 아까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 있는 거고, NH한국사업에서는 애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요,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이 시장을 넓히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오늘자 뉴스를 보고 이태원 클럽바 집단 감염,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산발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쭉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잠깐 백화점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백화점을 안 가고 온라인 쇼핑으로 하는 게 익숙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장기적으로 백화점은 사양 산업이 될 것이고 온라인은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합 박스권 장세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뤄질 부분은 이제는 주목해야 되고 그 안에서 온라인 쇼핑에게 커지고 있는 이 피지사를 주목하자.